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를 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게 생기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볼 텐데요.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이데일리온 강민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는 또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시작으로 CNC 인터내셔널, 레인보우 로보틱스, 3기, 에이텍 TN까지 5가지 종목 들고 오셨고요. 강민 전문가는 한국금융지주, KTNG, 삼성카드, HD현대, 효성 이렇게 5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 종목씩을 준비해 오셨는데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아니, 무슨 3거래일 전에 상장을 한, 2거래일 전에 상장한 네,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 사실 이러한 단기적인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은요. 시가가 깨지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지금 들어가도 된다고 가져오신 건가요? 시장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일단은 들어가도 될까요? 네, 됩니다. 네.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본래라면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종목이 더 좋아 보여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슈라든지 뉴스가 있는 종목들 좀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ARM, 그러니까 암이죠. 이 연관성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국내 유일 인공지능 반도체 IP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암이라는 회사와 비즈 모델이 겹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가 그 암이라는 회사였던 그 한계주로 묶이고 있는 넥스칩과 연관성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지금 이제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자율주행 관련된 AI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스마트카하고요. 그리고 중간 클라우드 서버하고 계속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돌발상이 발생이 됐을 때 이 스마트카 자체 내에서 엣지 컴퓨터가 이런 부분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현재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넥스칩이 현재 참여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물론 지금 3세대, 4세대로 가야 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3세대, 4세대 쪽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 회사도 한번 관심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IP라는 어떤 생소한 어떤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희귀성이라 해야 되겠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기업도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펀딩을 통해서 이 회사에 30억 정도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까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확인을 받고요. 이어서 강민 전문가님인데 오늘은 어떠한 종목 위주로 선별하신 걸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는 이제 로봇주, 그다음에 지난주에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인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시장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빠지거나 이런 이제 차트를 안 보거나 이제 그 펀더멘탈 이런 거 상관없이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배당만 볼 수 있는 찬바람 불면 배당이라고 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첫 종목은 이제 한국금융지주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은행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장주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기업의 실적이 이제 아직은 미진하지만 이제 좋은 기술력이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성장을 기대해서 이제 주가가 선방향돼서 오르는 게 성장주라고 하고 가치주 같은 경우에 시장에 평가받는 장부상의 가치보다 좀 상당히 저렴한 그런 저평가된 종목을 이제 가치주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지금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찌 보면은 가치주에 가깝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는 올라가고 예금 금리는 내려가고 금리는 대출 금리는 올라가는 그런 이제 마진이
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는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주가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배당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이제 시장이 이제 폭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샀다 팔았다 이런 관점보다는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간다는 관점에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연간 이제 이 배당이 월 적어도 3,000원 나왔다. 주당 3,000원 나왔다. 지금 가격이 49,500원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 이자 지금 이제 4%보다는 높은 6% 정도는 받으실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네. 알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호빵 때문에 음식료 업종을 할 줄 알았더니 은행 업종을 하셨네요. 호빵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네, 먹는 건 다 좋아합니다. 네. 이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겨울이 되게 되면 이제 또 추워지니까 화장도 좀 두껍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국내 쪽 같은 경우 아직 실내 쪽에 마스크를 쓰지만 해외 쪽에는 마스크를 다 벗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앵커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관련된 어떤 색조 화장품의 매출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2분기에 흑자로 전환하고 난 이후에 3분기에도 예상 영업이익이 51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60%가 넘는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북미 쪽 매출이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실적 성장세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이 일본 쪽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패밀리 SC 같은 이런 중저가 브랜드, 로맨과 같은 중저가 브랜드가 현재 일본 쪽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 일본 매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패밀리 SC에서 만들고 있는 로맨이라는 브랜드를 현재 이 CNC 인터내셔널에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패밀리 SC의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뒤에서 CNC가 지그시 우수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화장품 관련주를 많이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중국 쪽에 치우쳐져 있는 이 화장품주보다는 아무래도 리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북미 쪽에서 매출이 좀 많이 발생되는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그 PCR 검사 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남아 쪽에도 화장품 수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화장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올리브영 이번 달 색조 화장품 판매량 증가가 60% 증가했다고 해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진짜 많이 이렇게 색조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 들어볼까요? 네. 화장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인삼을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꼽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종목은 이제 KTNG입니다. KTNG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담배 인삼입니다. 담배하고 인삼을 네, 그렇군요. KTNG를 좀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KTNG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수급을 되게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보면은 8월 18일부터 해서 9월 5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연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4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매수세에 힘입어서 뭐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바라보시는 건죠? 네, 일단 저는 이 주가가 계속 반등한다, 상승한다. 예를 들면 지금 82,000원에 샀다고 해도 지금 86,000원이기 때문에 한 3% 정도 수익인데 이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배당 관점에 순수하게 배당을 안정적으로 5% 이상은 꾸준히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차트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연간 이 DPS가 주당 이제 얼마나 배당을 주느냐 이게 역사적으로 나왔던 건데 자세히 보시면 3,000원, 4,000원, 4,000원, 4,400원, 4,800원, 4,000원대가 계속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86,000원이라 그러면 5%는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서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 오른다. 그럼 두 가지를 항상 찾게 되죠. 술과 담배입니다. 네, 이런 이제 위트가 있을 건데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차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는데 이 소비가 둔화될 수 있지만 담배는 이 소비가 둔화된 적이 역사적으로 잘 없었다. 그리고 요즘에는 KTNG 같은 경우에 중동에도 이제 진출해서 이
K담배라고 하죠. 네, 이 전자담배 네. 2027년에 이제 이 판권을 부여해서 네. 약 1조 이상의 규모로 계약 체결한 게 때문에 계속해서 수출적으로도 좀 볼 수 있다. 네, 최근에 또 강달러기 때문에 네. 환율적인 부분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NG가요, 지금 52주 신고가 부근이거든요. 네네. 신고가가 지난해 11월에 86,900원이었는데 오늘 86,200원이에요. 네. 지금 접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네, 거예요? 주가가 전혀 지금 빠지지도 않고 네. 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네, 배당 5% 선에서 86,000원, 7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완전히 이제 무조건 이제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KTNG까지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 종목 들어볼 텐데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로봇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마다 계속 로봇 주간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것도 뉴스 관련된 이슈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어제부터 AI 코리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AI, 그러니까 테슬라 AI 데이가 현재 30일 날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또 이번에는 더 앨런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할까 전세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들은 이제 뭐 작년 했던 것들 이제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내용 그 의견들이 상당히 우세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주목을 좀 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옵티머스 로봇 시제품을 공개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완성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한데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기술, 이거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오퍼레치 테크놀로지에서 말씀 좀 드렸듯이 이게 3세대, 4세대로 가기 위해서 그 자율주행은 인지 판단 지역 중에서 판단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여기서 좀 예상외로 테슬라가 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FSD,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완전히 돼야 이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어떤 기술도 완료가 될 수 있는데 얼마만큼 완성도가 있는지가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로봇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오늘 7%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주요 사업이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보행 로봇 플랫폼 등의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휴먼 로봇 관련돼서 조금 테마주로 묶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한번 또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삼성카드입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 그 이슈 때문에 최근에 주식시장에도 이 저축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삼성카드 경우에도 이 여신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금융주고. 즉 금리가 올라가면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대출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이제 제2금융권으로 이제 수요가 쏠릴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최근에 이제 저축은행주들이 좀 반응이 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카드사 쪽에도 이런 수요가 어느 정도는 좀 진행될 수 있다. 자, 무엇보다 소비가 아무리 안 좋아도 이제 소득공제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카드를 긁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실 수 있고 이 카드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빅3죠. 신한카드, 그다음에 이제 국민카드, 삼성카드 이 중에서 가장 이 신용대출이 금리가 높습니다. 거의 캐피탈급으로 뭐 19% 가까이 나오는데 이게 법정금리 20%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주가를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게 수익성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을 볼 수 있고 금리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금리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접근하실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또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DPS를 봤을 때 2,300원, 1,800원, 네. 이렇게 이제 2,000원, 1,800원대 수준인데 지금 가격이 3만 원입니다. 3만 원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금리를 봤을 때 4%, 5% 이상은 좀 나와야지 메리트 있다. 이렇게 봤을 때 7% 정도 삼성카드는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삼성카드를 접근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카드 시가 배당률 7%의 매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종목 얘기하는 동안 유가증권 시장 2,200선 깨졌습니다. 현재 2,19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옥석 가리기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의미에서도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 들어볼까요? 네, 네 번째 종목은 3기 종목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것도 좀 이슈가 준비가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3기 같은 경우는 포르쉐 관련해서 묶여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29일 날 어쨌든 독일 증시에 상장
상장을 할 예정인데 이론에서 어떤 단기 변동성을 한번 좀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방금 시장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지금 종목들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접근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별 등락 현황을 시장 볼 때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지금 현재 997 종목, 그러니까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997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이 내일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장담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슈라든지 뉴스에 좀 집중을 하게 되면서 단기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좀 말씀드린다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포르쉐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든지 어떤 이 국부펀드들이 인수에 지분 인수에도 참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흥행은 성공할 거라고 좀 봐지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 흥행이 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1차적으로 테마가 반영 테마가 일단은 발생된 부분들이 있지만 2차 시세, 2차 테마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이제 3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되면서 21선과 이격 조정을 좀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부분에서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어쨌든 방향성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손절가 좀 짧게 잡고 3기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기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강민 전문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시장이 안 좋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제 종목의 모멘텀이나 이런 재료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머금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여러분들 주가가 빠졌을 때 오히려 기분이 좋고 메리트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배당입니다. 이번에 이제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계열사들이 전부 다 잘 나가고 있다.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지주사인 이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핫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현대일렉트릭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ESS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은 당연히 좋았고요. 현대로보틱스 당연히 이제 로봇주들, 로봇주 핫하죠.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핫하죠. 이런 부분들 계열사들이 모두 잘 나가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 조선 업종이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못 나왔는데 이제 조선 빼고 실적이 나오는데 하반기엔 조선까지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모멘텀으로 나중에 시장이 반등을 할 때 괜찮을 수 있고 배당으로 저는 이제 접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일단은 차트를 한번 또 띄워주시면은 올해 일단은 사상 최대 실적인 영업이익이 이제 여기서 보셨을 때 3조 가까이 됩니다. 3조 가까이 되고 작년이 이제 1조입니다. 1조. 올해 사상 최대 작년에 대비 때 3배 가까이 올라간다. 시총이 높은 회사들 중에 이렇게 종목이 가장 전년 대비했을 때 실적이 좋은 회사가 과연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배당을 보시게 되더라도 작년에 이제 5,550원. 네. 지금 주가로 봤을 때 거의 이제 10% 가까이 나오죠. 10% 배당을 주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도 이제 저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3,700원을 했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6.5%는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까지 들어봤고 다음으로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마지막 종목으로 에이텍TN을 준비를 좀 했는데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저도 배당 같은 경우에 우리금융지수 한번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올해 중간 배당을 1%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 했었던 900원 정도 하게 된다라면은 이 9% 넘는 배당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에이텍TN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애플페이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애플하고요, 현대카드만 쉬쉬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애플페이를 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 어떤 기능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어떤 이 NFC 단말기를 이제 보급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회사가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시장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카드 쓰신 분들 교통카드 다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플페이 쪽에도 이제 티머니하고 교통카드 연동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출시일이 다가오게 되면서 이 관련주들의 어떤 시세는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에이텍TN 같은 경우는 티머니 지분을 9.5%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통카드가 추가가 되게 되면은 또 애플페이 관련돼서 이 에이텍TN 같은 경우도 관련주로 묶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차트적인 부분은 일단은
뭐 최근에 시장 영향을 좀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장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 3기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락 종목수 우위 현상이 좀 보이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들이 조금 분위기가 좀 식는 분위기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추가 하락의 어떤 진행세를 보이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시세를 노릴 수 있는 매매가 좀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12,500원 이상 지지 여부를 좀 보시고 난 이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텍TM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금융지수 설명해 주시느냐고 20초 정도 좀 빠르게 끝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효성이란 종목이고 네. 이 앞전에 설명드렸던 H현대랑 좀 비슷하게 유망한 섹터의 산업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효성 TNC, 섬유를 가지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중공업, 그다음에 건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효성화학은 화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산업 자재, 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의 이 회사의 핵심은 이제 수소입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 가운데서 거의 이제 나중에 갔을 때는 끝판왕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에너지 같은 경우에 환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거나 효율 같은 경우에 좀 떨어질 수 있는 반면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가장 높고 청정에는 최고기 때문에 아마 미래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끝판왕으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대로 수소를 준비하는 대기업 가운데서는 효성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반토막입니다. 주가는 비싸게 고점 대비했을 때 반토막인데 주가가 반토막인데 왜 이런 종목을 얘기를 하느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배당은 이제 계속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5,000원은 꾸준히 나왔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차트를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이 128,000원에서 거의 7만 원까지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5,000원씩 계속 나온다. 꾸준히 나왔었는데 5,000원 나온다고 했을 때 이제 매년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못 받아도 7%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들어볼 텐데 시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아서요. 가격 전략 한번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탑픽을 CNC 인터내셔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매수가 밴드에 현재 주가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강민 전문가님. 네, 효성인데 이 배당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7만 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좋은 가격이 온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보실 수 있고 손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손절가를 딱히 잡지 않고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12만 8,500원, 12만 8,5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10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하신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이데일리온 강민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